성공 방정식을 찾으면 그때부터 콘텐츠 마케팅이 너무 쉽습니다. 대표님께서 콘텐츠 마케팅 인턴으로 근무를 시작한 지 2달이 된 상태라고 한다면 꼭 연습했을 능력 하나 무엇인지 레퍼런스 미친놈처럼 찾아보면서 뇌 속에 때려 박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광고 처음 했을 때 그 이재석 씨가 저한테 했었던 게 있어요. 글로벌 광고제 3대 광고제가 있습니다. 칸라이언즈, 뉴욕 페스티벌, 클리오, 그 3대 광고제에 10년치에 있는 모든 광고를 다 긁어모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다 보고 분석하라고 했습니다. 그 짓을 몇 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하면 그게 저한테 있어서 크리에이티브 관점에서 자산이 됐더라고요. 저는 좋은 인사이트가 있으면 무조건 캡처하고 무조건 봅니다. 실제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지. 제가 오늘 얘기하는 수많은 레퍼런스들도 제가 했었던 것도 있지만 시장에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봅니다. 저는 수많은 것들을 보면서 왜 잘 됐을까, 왜 안 됐을까,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저는 습관처럼 많은 것들을 제 머릿속에, 뇌 속에 때려박습니다. 자, 중요한 거, 과연 우리는 어디까지 그렇게 미친놈처럼 하고 있을까? 여기서 마케팅 인턴 처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때는 본인의 창작물도 중요하지만 창작물의 아웃풋이 기대하는 바가 낮을 거라고 봅니다. 좋은 거는 평균치를 올려야 됩니다. 상승을 시켜야 돼요. 두 번째는 미친놈처럼 관련된 본인 하고 있는 일에 좋은 사례에 대한 레퍼런스를 뇌 속에 때려박으십시오. 그게 가장 임팩트가 있었고, 배민의 김웅 대표님도 예전에 디자인 아티클을 하루에 무조건 3개씩 모았다고 해요. 실제 그 행위를 하면서 몇 년 동안 했고 나중에 그런 것들이 자산이 되다 보니까 배민의 크리에이티브한 광고를 하는 데 있어서 되게 결합해서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많은 레퍼런스에 대한 부분을 머릿속에 때려박아야 됩니다. 그 정도 하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쉽죠잉? 참 쉽정? 콘텐츠 마케팅이 ATS가 가는 거저도 아니고 많은 것들이 쌓이면 그건 데이터가 되고 자산이 됩니다. 저 오늘 크래프톤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도 10만이 좀 넘어요. 그거를 떡상시켜줘야 되는 게 제 롤입니다. 거기에는 마케터한테 얘기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모든 콘텐츠 다 긁어 모으고 걔네들의 인게이지먼트 뽑고 실제 그게 어떤 카테고리가 콘텐츠인지 그걸 통해서 파악하라. 지금 뭐냐면 사실 퍼포먼스 마케팅은 A/B 테스트 혹은 빠르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콘텐츠는 빠르게 확인이 되진 않죠. 다만 중요한 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콘텐츠를 만드는 대표적인 행위에 있어서 우리는 리소스가 됩니다. 그 리소스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늘 언제나 고민해 봐야 돼요. 어쩌다 한번 좋은 콘텐츠로서 확산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걸려들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콘텐츠잖아요. 분석해야 됩니다. 하나라도 왜 이게 잘 됐지? 분석하고 디벨롭합니다. 그리고 몇 번씩 만들어봐요. 그리고 몇 번씩 만들어봤는데 다 안 돼. 아, 그럼 그때 생각했죠. 뽀록이구나. 다 말씀드린 건 그거 해봤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터지고 2개가 터집니다. 그때부터 노하우를 학습하고요. 잘 되는 성공 방정식을 찾습니다. 성공 방정식을 찾으면 그때부터 콘텐츠 마케팅이 너무 쉽습니다. 그런 것들을 행하시면 되고요. 애초부터 되게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DNA 자체가 특화된 친구들이 있어요. 사실 걔네들은 타고난 거예요. 저도 나름 크리에이티브 쪽에서는 타고난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타고나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렇다고 포기하냐? 아니죠. 우리는 계속 분석해야 됩니다. 왜 잘 됐고 왜 잘못됐는지. 두 번째 중요한 거, 행동을 해야 됩니다. 이 테스트를 분석해서 끝나면 안 되죠. 실행해보고 실제 그거에 대한 인게이지먼트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해야 됩니다. 스타트업에서의 콘텐츠 마케터로서 사수 없이 혼자 하다 보니까 많이 헤매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천하는 성장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로지 하나입니다. 스승을 만나라. 이게 정답입니다. 스승을 만나시면 됩니다. 자, 스승은 되도록 회사 안에서 만나라. 여기에서 스승이 팀장님이 될 수 있고요, 대표님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동료가 될 수 있고요, 사수가 될 수 있고요 등등 있습니다. 그 안에서 계속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스승에게 배워야 한다. 이거는 저는 정답이라고 봅니다. 이게 흔히 랜선 사수라고 있어요. 그분들하고는 하루 과연 몇 시간이나 있을까요? 그리고 중요한 거, 우리의 같은 목표 지향점으로 나아가고 있나요? 스승이라는 존재는 같은 목표 지향점을 나가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정답은 스승을 만나라. 그리고 되도록 회사 안에서 만나라. 자, 중요한 거, 만약에 우리 회사 안에 그런 스승이 없으면 스승이 있는 회사로 이직해라. 저는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콘텐츠 마케팅 관련해서 유튜브 책이나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컨테이저스 책이 있고요. 레퍼런스 많이 보고 그 레퍼런스를 기반해서 뇌 속에 박아라 정도? 그리고 뭐 이재석 씨 책이라든지 자기계발서 관점에서의 광고책, 마케팅 책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광고 불균형의 법칙, 뭐 데이비드 오길비 같은 책을 읽는다 할지라도 실제 요즘의 방법론에 이거에서 그게 과연 어느 정도 합리성을 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기본 베이스는 돼요. 전 개인적으로 그런 책에 대한 관점도 있지만 책보다는 실제 최대한 내가 하고 있는 업에 있어서의 레퍼런스를 엄청나게 많이 보고 엄청나게 많이 분석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본인이 아이디어를 짤 때요, 최소한의 마지노선이 높아집니다. 진짜 한 1년만 지나잖아요. 그러면 과거의 아이디어들이 쫙 나열해서 보세요. 야, 내가 이렇게 하찮은 아이디어를 냈다고? 라고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진짜 많이 레퍼런스를 보고 본인의 역치라고 하죠. 최소한의 기준치. 역치를 끌어올리십시오. 그게 진짜 큰 임팩트입니다. 실제 유튜브를 보면서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고감도 패션 브랜드 운영하고 있고 여러 정보를 찾아보고 있는데 일반적인 마케팅 분야 쪽에서는 혜택 강조라든지 편익 강조, 특히 베네핏을 기준해서 하죠. 쉽게 정해
운영하기 어려웠습니다. 혹시 감도와 미학이 중요한 분야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기 좋을까요? 즉 뭐냐면 감도와 미학, 고감도 패션 브랜드, 고관여 제품이네요. 브랜드 헤리티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단순 베네핏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그런 형태를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 질문해 주셨던 브랜드나 제품이 뭔지는 저는 모릅니다. 이것만을 질문했을 때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저라면 우리와 비슷한 감도와 미학이라고 딱 포커싱하면 너무 좁습니다. 좀 더 풀을 넓혀서 고관여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고객층이 있는 그런 카테고리나 상품이나 브랜드가 있을 겁니다. 저라면 걔네 하고자 하는 혹은 하고 있는 마케팅을 벤치마킹 할 겁니다. 왜냐? 수많은 브랜드들은 관련돼서 시행착오를 전 거쳤다고 봐요. 중요한 거는 시행착오를 거쳤는데 그걸 지금도 계속 꾸준히 하고 있다라고 보면은 충분히 할 만한 가치이기 때문에 하지 않을까 싶고요. 고관여 상품이죠. 이 고관여 상품만의 전략이라든지 접근성이 있을 겁니다. 왜냐? 남들은 대부분 시장에서 관련된 아티클, 주제를 얘기합니다. 컨퍼런스나 그런 데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건 내 사업, 내 도메인, 내 고객이 아니잖아요. 저쪽에서 남의 얘기죠. 당연히 어느 정도 참고는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참고는 하되 그거를 내 식으로 어떻게 풀까입니다. 이걸 똑같이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내 식으로 한번 풀어보면서 관련돼서 벤치마킹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스노우 AI 프로필처럼 사진 한 장 넣으면 다양한 컨셉의 스냅사진 생성해주는 서비스 회사의 콘텐츠 마케팅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따졌을 때 우리 회사에 돈을 주는 고객은 30, 40대인데 이게 퍼널에서 들어온 것을 보고 판단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 깔때기 밖에 더 큰 고객이나 시장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때는 어떤 식으로 데이터 기반 접근하는지 궁금합니다. 내부부터 파악하십시오. 여기 적혀있는 게 30, 40대고 실제 고객들이 돈을 주는 고객들을 했잖아요. 저라면 퍼널을 최적화하겠습니다. 실제 100명의 고객이 왔을 때 뭐가 되었든 이게 30대든 40대든 뭐든 뭐가 되었든 저는 최대한 많은 고객들이 구매를 일으키도록 하는 게 저희의 목표이지 않을까 합니다. 밖에 있는 고객의 기준은 시장에 대한 사이즈, 바스켓 사이즈에 대한 기준에서의 나름 편파를 보는 것. 두 번째는 허리량입니다. 그 기준에서 어느 정도 추론은 됩니다. 그 기준에서 좀 파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또 뭐냐면 경쟁사. 이거 보면 스노우 AI 프로필처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비슷한 경쟁사가 있죠. 경쟁사들의 그런 사이즈라는 건 트래픽, 매출 등등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빗대어서 저희는 파악해보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이 수업을 들어도 무슨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바로 실무에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화요일 저녁 7시마다 하니까요. 아래 댓글을 보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